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당 최고 130mm라는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과 북구 지역을 북구 지역의 피해 현장을 이정현 최고위원, 김희국 재대책위원장, 그리고 부산시당 유재중 위원장, 그 지역의 하태경 의원, 박민식 의원과 함께 현장을 갔습니다. 부산 경남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 5명, 실종 7명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수해 지역 방문은 당 차원에서 최대한 수해 복구를 지원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신속한 피해 조사를 하되 조사에서 빠져 보상에서 제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과 북구 지역 등이 관련 규정에 맞으면 특별 재난구역으로 빨리 선포해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아픔을 들어드리고 추가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 가능성이 커진 곳이 많고 도로나 교량 등의 피해가 크므로 관계 당국이 안전과 주민생활 불편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우로 보리원전 2호기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큰 걱정을 안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원전 본체는 전혀 이상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냉각수 순환 오개 펌프 일부가 폭우로 인해서 기능이 고장이 나서 원전 안전을 위해서 일시 중단시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원전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산사태로 건물이 붕괴된 국보 3동 경로당 교실이 물에 잠긴 양덕 요즘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인명사고 등 예기치 못한 곳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국민 안전 시스템 운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국지성 폭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산사태 등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식물 분포의 변화, 각종 병충해의 변화 등을 가져오며 장기적으로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금과 옥조로 삼고 민생 현장을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현장을 찾겠습니다. 올 2월 생활고 때문에 숨지면서 국민들에게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주었던 송파 새 모녀 사건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 아예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도록 한 기초생활보장법 때문인데 현재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회 파행으로 인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법 통과가 이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가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40만 명이 더 추가 혜택을 받게 되고 지원 금액도 기존 42만 4천 원에서 48만 6천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법 통과가 지연되면 이미 편성된 2,300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불가능해지고 추가되는 40만 명은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현장을 찾아서 어려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다른 민생경제 법안이 표류 중인데 야당에서도 민생경제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이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장관 7명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절박한 목소리에 야당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세월에 묶여있는 동안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 활성화의 새싹은 바로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결국 이번에 정치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은 20년 전에 나왔던 정치는 사유다, 이런 비난이 다시 우리 정치권을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 현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올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무려 23%로 1년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서민층에서는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 없을 만큼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현재 없습니다. 민생에는 당파도 여야도 노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야당이 세월호 난국에서 벗어나서 나라 미래를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저희 새누리당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는 세월호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향후 대책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야당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파손된 도로 등 시설을 긴급 복구하고 시군에서 피해 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역의 종류, 즉 일반 재난지역이냐 특별 재난지역이냐 이 구분이 확정되면 항구복구 및 피해 주민의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에서는 정부의 피해복구 및 주민지원 사항을 파악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시간당 130mm라는 비는 우리나라 1년 평균 강수량 1300mm의 10%가 1시간에 쏟아지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와 소방관계청에서 안내하는 긴급재난 안내가 일반 상황하고 똑같다는 점이 차량으로 인한 피해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청과 또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게릴라성 국지성 폭우에 대해서는 기상특보를 다르게 하고 또 긴급재난 피해난을 어떻게 할 건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특별재난지역과 국가 지원 대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느냐 국가가 부담하느냐 하는 한계선은 시군구 저정력 지수에 따라서 국고지원 피해 금액이 24억에서 42억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과 달리 피해 규모가 커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 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안행부 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서 조건은 피해 규모가 일반 피해액보다 2.5배 이상이고 지원 내용은 지방비 총 부담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 50 내지 8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총 피해액이 1,000억일 때 일반적으로는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500억 중에서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100억을 감안해 400억이 남고 그 400억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면 200억, 80%를 지원하면 320억을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것이 특별재난지역의 효과입니다. 지난 10년간 선포된 지역은 23곳으로서 이때 피해 규모는 약 70억에서 2002년 태풍 루사 때는 5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호우로 인해서 선포한 지역은 경기도 이천 여주로서 작년 7월에 총 피해액은 62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대표님을 모시고 갔을 때 아파트 소유자 등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지자체 및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일반 재난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발령될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이 피해액을 조사를 해서 100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하되 최고 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특별재난지역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체르노빌 원전에 비교하는 것은
좀 강하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